자, 유리함수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행이동을 찾는 거잖아. 유리함수에서.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 평행이동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세 가지 종류로 보통 주거든. 자, 평행이동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P,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하니까 미지수 몇 개를 담당하고 있냐, 평행이동이 무려 2개를 담당하고 있는 거야. 근데 2차 함수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평행이동을 알아야지만 PQ를 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양을 가지고 기본형 K를 알면은 뭐를 찾을 수 있다? 유리함수를 찾을 수가 있다 이거야. 이때 이 평행이동을 주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가 있어요. 총 3가지. 일반적으로 첫 번째 뭐냐? 점근선으로 줍니다. 점근선. 그러니까 점근선이 똑같이 원래 x는 제로, 기본형에서 y는 제로였는데 이때 x는 점근선이 p로 옮겨가고 y는 q로 옮겨가기 때문에 점근선을 보면 뭐를 알 수 있다? 평행이동의 x축 평행이동과 y축 평행이동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원점대칭이었잖아. 원점대칭에서 점대칭을 보면 알 수 있어. 점대칭. 원래 원점대칭이었던 게 뭐 점 P, Q 대칭이 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도 뭘 알 수 있다? 평행이동 PQ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잘 봐봐. 원래 기본형에서 대칭이 또 뭐가 있었냐면 Y는 X축 대칭이랑 또 뭐 대칭이 있었죠? 기본형에서 Y는 뭐 대칭이 있었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있었단 말이야. 뭐 있어 없어? 이때 이 교점을 찾으면 뭐를 또 할 수 있냐면, 교점을 찾으면 뭘 할 수 있어? 점대칭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렇게 세 번째로 줄 때는 얘를 줘요. 그러니까 뭐를 주냐? y는 x 대칭, 얘 움직인 거, y는 마이너스 x가 이 평행이동한 걸 줍니다. 얘네들이 이제 평행이동이 생겼죠? 그래서 요거에 뭐를 찾으면? 교점을 찾으면 그게 P, Q예요. 점대칭이에요, 그게. 요 세 번째 거. 요 세 번째 거가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찾을 때 헷갈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리함수를 찾으라 그러면 평행이동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왜냐면 미지수 몇 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몇 개 담당하고 있어? 2개. 그러니까 이게 평행이동을 주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게 점근선, 두 번째가 점대칭, 마지막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를 평행이동시켜서 준 거를 준다는 거지. 그게 몇 번이냐? 자, 그 번호가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그게 1160번이에요. 1160번을 보면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가 이제 평행이동해서 이제 대칭된 거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60번을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 세 개는 무조건 아셔야 돼요. 이거는 뭐 유리함수 찾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럼 봐봐. 기본형을 뭐라고 줬냐면 y는 x분의 2라고 줬어요.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2만큼, 3만큼 평행했으니까 점대칭이 원래 원점 대칭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a만큼, x축으로 a만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3만큼 옮겼으니까 뭔 점대칭이 되냐면 a, 3 대칭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됐어? 자, 그때 요거에 뭐가 저게 나와야 돼? 요게 교점.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줬냐면 대칭되는 선을 줬는데 첫 번째가 y는 x 뭐죠?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하나는 y는 mx 더하기 n이 된다라고 줬는데 요게 어디서 평행이동이 온 거냐?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로 평행이동한 겁니다. 요게 지금 요 1160번에서 그러면 유준영 m 값은 뭐가 되겠냐? 여기도 평행이동 했잖아. m 값은 뭐가 되겠어? 여기
기울기 있잖아. 뭐랑 뭐야 기울기가 지금. 1하고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도 평행이동 했으니까 뭐 기울기 바뀌겠어? 기울기 왜 바뀌어? 평행이동 하는데. 안 바뀌잖아. 여기서 평행이동 할 때 x 대신에 뭐 x축으로 P만 가지고 x 대신에 뭐 들어가는 거야? x 마이너스 P 들어가는 거, y 대신에 뭐 들어가는 거야? y 마이너스 Q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다 같이 평행이동 한단 말이야. 원리가 기본형을 정확히 알면은 거기다 평행이동 개념만 알면 외울 게 없는 건데 지금 얘가 평행이동 해온 거야 지금. 그럼 봐봐. 결론은 뭐냐? 얘하고 얘가 있는데 얘가 지금 평행이동 한 거지.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가 평행이동 한 거야. y는 x가 평행이동 한 게 y는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y는 마이너스 x가 평행한 게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 된 거야. n 값은 당연하지만 기울기가 안 바뀌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요 교점이 뭐가 되는 거야? a, 3이 된다는 거야. 이게 점대칭 점이잖아. 요 만나는 점이 점대칭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기본형에서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가 만나는 점이 이게 원점이죠? 원점 대칭이었죠? 이게 그대로 평행이동 한 거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기본형에 있었던 홍질이 다 평행이동했다고. 그때 a, 3이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봐봐. a 값도 내가 구하고 싶어.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다 여기 다 위에 있는 점입니다. 교점이니까. 그래서 a, 3을 대입하게 되면 a는 몇이 나온다? 1이 나와요. 이게 1, 3인 거야. 당연하지만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하겠죠? 교점이니까 당연하겠지만 여기다 대입해요. 1, 3을 대입하게 되면 n은 몇이 나온다? 4가 나온다는 거죠. m은 1이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a에서 1에서 m을 빼. 그 다음에 n을 더해. 요겁니다. 답은 6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다시 한번 이 평행이동을 줄 때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요 세 번째로 줄 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y는 x대칭이랑 y는 마이너스 x대칭이 평행이동을 했지. 근데 이것만 봐서는 이렇게 평행했잖아. 이것만 봐서는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를 구해야 된다 무조건? 교점을 구해야 돼. 왜냐면 얘가 지금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인지 이거 보고는 알 수가 없어.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교점을 찾아서 대칭을 알아내야 돼. 점대칭을 알아내야 돼. 그래야지 평행이동이 나오는 거야. 대칭은 저기 딱 저기 정근선이에요. 대칭점이 딱 정근선이에요. 대칭점이 정근선이냐고? 네. 정근선이 교점이지. 보통 이제 x축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정근선일 거 아니야. x가 1. y가 3이 되겠지. 이렇게 정근선이 되겠지. 네. 근데 이 좌표가 x가 1이 정근선이니까 이 점도 정근선의 교점이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자면. 아, 그러네. 무조건 그러네. 점근선이 되는 게 아니라 점근선의 교점이라. 그러니까 결론은 이 점대칭점이 되게 중요해. 원래 기본형에서 원점이잖아. 그러니까 원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원점이 2차 함수에서 꼭지점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모든 평행이동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유리함수도 평행이동을 찾으면 거의 다 푼 거야. 왜냐면 기본형밖에 안 남기 때문에 K밖에 구하지 않으면 끝난단 말이지. 자,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평행이동은 그래서 유리함수 잘 찾을 수 있어요. 유리함수가 조금 무리함수보다 어려운데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들은 유리함수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무리함수가 좀 쉽기 때문에. 무리함수는 이렇게까지 빡세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가 그래프가 지나가는 답이면 자, 여기 써놓으세요. 이 유형 12번은 대부분 다 뭐냐면 개형을 찾아서 뭐를 찾아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유형 12번은 y절편 부호를 정하자. 옆에 써주세요. 자, 어느 잡으면을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y절편 부호가 엄청나게 중요해. 이 문제의 키포인트야. 그래서 y절편 부호를 정하자고 써놓으세요. 이게 결론은 어느 잡으면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는 대부분의 문제가 저거 찾는 문제예요. 저거 찾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같이 한번 문제를 볼게요. 1161번에서 썼죠? 적어놓으세요. 근데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함수에서 어느 잡으면은 지나가냐 안 지나가냐는 모든 문제는 다 y절편 부호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리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1차 함수 모든 함수에서 어떤 잡으면은 지나가냐 안 지나가는 문제는 결론적으로
y절편 부호를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결정해줘야 돼. 자, 일단은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얘를 일반형으로 이제 표준을 바꿔봅시다. 마이너스 1로 묶은 다음에 x 플러스 2 적으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에서 마이 되면 플러스 3이 돼야 되겠죠. x 플러스 2분의 3 빼기 2가 됩니다. 그럼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자, x축 평행이도 x 절편이 x 그 정면선이 x는 마이너스 2예요. y 평행 y 정면선이 y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게 양수니까 이쪽 위에가 그려져. 요 밑에는 이제 그려지는 건 확실한 거고 여기는 요쪽 그릴 때 y절편 부호를 봐야 돼. x에 0을 대입하게 되면 몇 나오냐? 우리 몇 나와? 준영 y절편 동대입하면 계산 안 돼? 멍 때리지 말고 2분의 3 빼기 마이너스 2잖아. 몇이야? 그래. 여기 밑에를 지나간다. 그러니까 y절편 이 밑에 지나가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때 이렇게 오다가 이 밑으로 지나간다. y절편. 이게 되게 중요하다. y절편은 음수기 때문에 밑으로 지나간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1사분면 지나가는 게 없는 거야. 만약에 1사분면이 지나가야 됐었으면 y절편이 뭐가 됐어야 돼? 양수가 됐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y절편의 부호가 되게 중요하다고. y절편의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1사분면은 안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래프를 1사분면에 지나가게 하세요라고 한다면 뭐로 만들면 되는 거야? y절편 부호를 양수로 만들면 1사분면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1사분면 안 지나가죠? 2사분면 지나가면 안 지나가. 지나가죠? 3사분면 지나가죠? 여기 4사분면 지나가죠? 그러니까 2사분면도 지나가고 3사분면도 지나가고 4사분면도 지나갑니다. 유일하게 안 지나가는 데가 어디야? 1사분면. 그래서 답은 1사분면이 답인 거야. 모두 말하라고 했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1161번에서 2사분면이랑 4사분면 지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기 그려졌죠? 4사분면. 그 지나가고 있잖아. 그래프가. 4사분면. 그래프 지나가고 있잖아. 이제 아빠 잘 그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 그리면 아니 근데 이게 정근선이잖아. 정근선 따라가게 그릴 거야. 정근선 따라가게 그릴 거 아니야. 뭐 정근선부터 무조건 그리라고 했잖아. 지금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은 집에서 별로 그래프를 안 그려본 친구들이 좀 질문하는 거야. 지금 그래프를 몇 번 그려봤으면요 이런 질문이 안 나와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최소 1등급 받는 애들은 내가 볼 때 최소 400개는 그려. 그래프만.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요 10개도 안 그리죠. 그러니까 어차피 못 이겨요 그게. 왜냐면 숙련도도 너무 차이가 난다니까 기본적으로. 배운 데는 엄청나게 그린다니까. 어차피 이게 숙련도가 올라가야 되니까. 원래 수학 공부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는 건 근본이에요. 그냥 가장 기본기예요. 못 그리면 어차피 여기 망한 거예요. 자, 1163번을 볼게요. 1163번을 보면 지금 상문제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얘도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아마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그려야 될 겁니다. 자,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이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문제들이 나오겠죠. 당연하겠지만 얘를 이제 표준으로 바꾸겠죠. 당연하겠지만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묶은 다음에 x 플러스 5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k를 더해주고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4 되면 플러스 11이 됩니다. 얘를 바꿔보면 x 플러스 5분의 k 플러스 11 빼기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일단 이것도 이제 표준형으로 연습 안 했더니 못 바꿔요. 기본적으로 문자만 들어가도 못 바꿉니다. 내가 시켜보면. 원리는 똑같아도 문자만 못 바꿔. 그럼 이게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 봐봐. 여기서 이 기본형을 결정하는 k 플러스 11이 되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k 플러스 11이 양수냐, k 플러스 11이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문제인 이유는 이 기본형이 바뀌어요. 얘의 구호에 따라서. 나눠야 돼. k 플러스 11이 양수인 경우랑 k 플러스 11이 음수인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자, 첫 번째 x 정근선은 마이너스 5예요.
y 정근선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잘 봐. 이게 만약에 양수였다라고 한다면 양수였다고 칠게요. 자, 그래 무조건 그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봐. 모든 사분면이 지나가야 되는데 양수면 여기랑 어디가 그려지죠? 여기가 그려지죠? 일단 3, 4분면은 분명히 지나요. 여기 그려질 거니까. 근데 여기서 잘 봐. 모든 사분면을 지나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때 여기도 지나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줘요. 그래서 y절편이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돼. 안 그러면 1, 4분면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야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다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k 플러스 1이 양수일 때는 또 뭐를 만족해야 되냐? y절편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1, 2, 3, 4분면 다 지나가려면 y절편 부호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y절편 부호를 정하는 거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그 조건에 만족하게 만들 때 항상 보면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 y절편에 따라서 어느 다분면을 지나갈 수도 있고 안 지나갈. 근데 이제 음수였다고 봐. 음수였으면 봐봐, 내가 검정색 그려볼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하나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음수면. 그러면 무조건 어디 지나갈 수가 없냐면 절대로 1, 4분면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음수면은 점근선을 기준으로 왼쪽 위랑 아래쪽 밑에가 그려지는데 얘는 무조건 1, 4분면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되든 간에 얘는 성립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에는 성립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그려지면 1, 4분면을 무조건 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리면서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첫 번째가 답이 있는 거야. k 플러스 11이 양수면서 y절편이 양수가 되는 뭐를 찾아라? 연립부등식의 해를 찾아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찾으셔야 되는 거야. 이거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따져보는 거지. 당연히 그래프를 못 그리면 따질 수가 없어요. 뭐 천재가 아닌 이상. 그래서 그래프는 가장 근본이에요. 유리함수에서. 왜냐면 당연히 문자가 들어갈 때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들어가도 못 그린다? 문자가 들어간 거 그릴 수가 없겠죠. 그럼 y절편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첫 번째 k는 마이너스 11보다 크다가 나오고 있고 y절편은 x에 0 대입하면 되니까 5분의 k 플러스 11. 자, x에다 0 대입하면 5분의 k 플러스 11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가 됩니다. x에 0 대입하면. 자, 그럼 넘어가겠죠? 그럼 5분의 k 플러스 11이 넘어가면 3보다 크다가 되고 5를 곱하면 k 플러스 11은 15보다 크다. 그럼 k는 뭐보다 크다? 넘어가면 4보다 크다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거. k는 마이너스 11보다 크고 k는 4보다 크다가 만족하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11보다 크다. 그러면 k가 4보다 크다.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가 된다? 4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뭐가 된다? k는 4보다 크다. 여기 푸는식도 다 배웠죠 여러분들이?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안 나와요. 밑에서 두 번째 케이스. 자, 이렇게 요거 어떤 다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가냐는 문제는 이렇게 이런 문제들까지 충분히 풀 수 있어야지 이제 기본기가 당연히 되었다. y절편 부호들을 잘 찾아야 된다는 거를 인식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형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내가 여러분들 아마 IPM을 다 줬나요? 아마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꼭 풀어야 돼? 이거 가지고 택도 없어. 생 푸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 택도 없어요 지금 이걸로. 자, 봅시다. 온준영 여기 그림을 보니까 뭐를 줬죠? 그 점근선 뭐라고 줬습니까? 점근선 불러보세요. x는 마이너스이다. 그 다음에 y 1. 1. 자, 점근선 줬다는 얘기는 다 뭐를 줬다는 거다? 평행이동을 줬다는 거니까 일반형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표준형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일반형 이거지. 일반형은 통분이 돼 있는 거고 표준형은 표준형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일반형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 뭐로 접근해야 된다? 표준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문제에서 지금 y는 x분의 c 더하기 as 더하기 b라고 줬지만 일반형으로 지금 써있지만 우리는 무조건 표준형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y는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2분의 k 더하기 1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pq를 지금 준 거란 말이야 지금. 이때 또 한 점을 줬습니다. 무슨 점 줬습니까? 원준이. 이거 Y를 줬어요. Y 될까? 0, 몇이죠? 1이요. 0,2죠? 0,2라고 줬습니다 지금. 아까 0,2네. 그래서 0,2를 대입해서 뭐를 찾아라? k 값을 찾아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리함수에서는 거의 다 이 평행이동을 줘요. 정근선을 주던지 점대칭을 주던지 뭔가 줍니다. 일반적으로. 대입해요. 0,2가 성립해야 되니까 2는 2분의 k 더하기 1이니까 k는 몇이 나온다? 2가 나와요. 계산하면 나옵니다. k가 2가 나와요. 당연히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오른쪽 위랑 왼쪽 밑이니까.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바꾸면 된다 이제? 일반형으로 바꿔요. 일반형은 그러니까 당연히 표준형으로 접근해야 돼. 평행형을 줬기 때문에 거의 다 표준형으로 접근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 다음에 얘를 통분해가지고 뭐로 바꾼다? 일반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얘는 이겠고 1은 어떻게 됐어? x 플러스 2로 바뀌겠죠? 1은 그냥 곱하기 쓰면 통분하게 되면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가 1이니까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몇이 나온다?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통분하게 되면. 자, 그럼 이제 A, B, C 나오죠. A는 1, B는 4, C는 2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A, B, C가 되고 곱하면은 답은 8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래프로 점근선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점도 그래프를 줬죠. 그래서 점근선은 평행이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꼭지점 같은 거예요. 쉽게 보자면. 자, 조금 어렵게 된 문제가 이제 문자로 내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 말고 조금 이제 문자로 내는 문제가 1166번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들인 거고 이제 1166번처럼 같은 개념이지만 문자로 출제를 해서 조금 헷갈리게 돼요. 그래도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가. 개념적으로는 뭐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문자만 나오면 약해지는 여러분들. A가 X축 평행이동, B가 기본형, C가 Y축 평행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서 그것들을 결정해라. 자, 이렇게 그려졌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점근선을 보면 평행이동이 있다고 했으니까 자, 은주야 이게 뭐냐? 뭐예요? 이거 뭐야? 얘가 Y는 중구선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왜 불러봐? 네, A요. X는 A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건 뭐야 그러면? Y는 D요. Y는 C요. 그래. 그럼 당연했지만 A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양수요. 양수. 자, C는 Y 값인데 밑에 있으니까 양수야 음수야? 음수요. 음수.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B는 기본형이죠? 점근선의 위치로 왼쪽 위쪽과 아래쪽 밑쪽에 있으니까 B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요. B는 음수. 자, 다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야. 자, 이게 기본적으로 나와야 돼. A, B, C 부호가 그래프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점을 지나죠? 어느 점을 지난다고 줬죠? 그래프에서? 지나가는 점을 하나 줬잖아요. 어디죠? 0,0. 원점을 지난다고 줬어요.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요 정보를 가지고. 약간 이런 거지. 2차 함수에서 우리 일반형 나왔을 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표준형으로 할까? 여기서 APQ의 부호 찾는 거 많이 나왔잖아. 2차 함수에서.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APQ 부호 찾는 거예요. 똑같아요. 2차 함수에서 구했던 것처럼 각각의 개수의
부호를 찾는 문제를 출제한 거죠.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 일단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기억부터. 기억에서 A 빼기 C라고 줬는데, 자,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플러스고, C는 음수니까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뺐어. 그럼 양수냐, 음수냐? 양수요. 양수겠죠. 마마니까 플러스 바뀌니까. 그래서 기억이 맞는 거예요. 자, 니은은 누가 보더라도 부호로 본 문제가 아니니까 뭐를 지나간다는 걸 준 거라고 연결되냐면 여기 원점을 지나간다는 걸 대입해서 A, B, C 사이의 관계식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0,0을 대입할게요. 0,0을 대입해보면 어떤 게 나오냐, 니은에서 0은 마이너스 A분의 B 더하기 C다. 0,0을 대입한 겁니다. 그럼 넘어가서 A분의 B는 C가 되겠고 A를 곱하면 B는 AC가 나옵니다. 자, 니은 맞습니까? 네. 얘는 이제 원점 지나간다는 걸 통해서 나온 겁니다. 원점을 지나간다는 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디귿인데 디귿도 이제 부호형이 높겠죠? A분의 B 그 다음에 더하기 C분의 A인데 자, 보세요. A는 양수고 B는 음수예요. 그 다음에 C는 음수고 A는 양수예요. 그냥 둘 다 음수입니다. 음수예요. 둘 다. 음수를 더하면 무슨 수죠? 음수죠?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D는 음수가 되는 게 맞아요. 음수를 했으니까. 그럼 디귿은 맞냐 틀리냐? 디귿 뭐라고 했어요? 양수라고 했죠? 문제에서? 그러니까 틀린 거죠.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계속 물어봐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런 게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 문제가 이번 시험 때 100% 나옵니다. 앞장에 나오든지 두 번째 장에 나오든지 어딘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제 꼬아서 내면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두 번째 페이지까지 아마 두 번째 페이지 아니면 세 번째 페이지 앞쪽에 있던지 뭐 그 정도 수준인 거죠. 그냥 기본적인 이해가 있냐. 조금만 제대로 공부해서 그래프 많이 그려보고 연습하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래프 엄청 그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시켜도 그래프 안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래프를 못 그려. 또 뭐 망한 거죠. 뭐 유리함수를 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그래프 많이 그려.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그래프가 기본적인 이해가 돼야지만 심화를 갈 수 있는데 그래프를 별로 그린 게 없어. 잘 몰라. 그럼 심화를 못 가는 거예요. 어차피 기본적인 이해가 안 되는데 심화를 어떻게 갑니까? 항상 얘기하죠 내가. 1167번 마찬가지예요. 그래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의 앞에는요 다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냥 그래프만 묻는 거야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래프 그려서 그래프 해석할 수 있냐? 그래프 아니야. 그것만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래프 그려가지고 판단해라. 요렇게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1 하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3. 자, 요것도 이제 그려보면 점근선은 뭐가 된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점근선은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x는 마이너스 2. y 점근선은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1이니까 이쪽 그려지는데 0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0 대입하면 2분의 마이너스 5니까 이게 음수 쪽으로 아주 내려가면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이게 2분의 마이너스 5입니다. y절편. x절편도 구할 수 있겠죠? 여기를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점근선의 교점인 요 점대칭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점대칭이다. 1번 맞죠? 정의요. 마이너스 2를 제외한 모든 실수. 맞겠죠? x축의 교촉의 좌표는 y가 0일 때 x가 구하면 되니까 y에다 0 대입해가지고 구하면 넘어가면 3. x 플러스 2분의 1이 3. 자리 바꾸면 3분의 1이 x 플러스 2. 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x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5예요.
그래서 이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5,0이 맞습니다. 자, 이게 어느 사분면 지나가죠? 2, 4분면 지나가고 3, 4분면 지나가고 4, 4분면 지나가지만 1, 4분면 안 지나가죠?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문제들은요,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다 똑같아, 문제들이. 그래프 너 정확히 알아? 이거 묻는 거야, 계속 우리한테. 모든 문제들이. 그 다음에 얘 기본형이 x분의 1이기 때문에 그걸 평행이동 시키는 거죠? 당연히 5번도 맞겠죠. 너가 정확하게 원리대로 그래프 그렸냐? 정근선 찾았냐? y좌편 찾았냐? x좌편 찾았냐? 어느 지나가는지 다 보이냐? 그래프 개형 정확히 그릴 수 있냐? 이거 계속 묻는 겁니다. 기본적인 문제들. 모든 문제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프 정확히 알면은 풀 수 있는 거고, 그래프 애매하게 공부했던 애들은 못 푸는 거죠. 결론은 그걸 묻는 겁니다. 자, 1170번 넘어갑니다. 유리함수의 최대치수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유리함수는 x가 전체 범위가 되잖아요. 정근선을 제외하고. 자, 잘 보세요. y 값이요, 계속 감소해요. x 값이 계속 증가해요. 그러니까 최대치수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유리함수는 전체 범위에서. 정의역을 다 통틀어서 집어넣으면 최대최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유리함수의 최대최소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론은 뭔 소리냐면 정의역을 제한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문제도 똑같아요. 370번도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만 보라는 거죠? 2분의 1까지 보라는 거죠. 뭐 이런 문제의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게 뻔하거든요. 잘 봐, 여러분들. 그래프를 잘 볼게. 자, 이렇게 정근선이 있어. 정근선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 뭐 양수였다고 쳐. 그럼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양수였다고 치면 뭐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형절 잘 삼아봐. 이 정근선이 포함되게 영역을 주잖아. 정역을 주잖아. 근데 만약에 정역이 이렇게 줬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만약에 줬어. 정근선이 포함되게.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래서 요 부분을 그래프를 이제 보라는 거야. 정역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잘 보면 알겠지만 최대치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감소하죠. 계속 증가하죠. 없다고 최대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를 줬다는 얘기는요. 정의역이 여기 정근선이 포함되지 않게 줬다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정근선이 포함되는 영역으로 줘버리면 이게 최대치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냐? 요쪽에서 잘랐던지 아니면 요쪽에서 자른 거야. 보면 알겠지만. 그 얘기는 무조건 양쪽 끝에서 뭐가 나온다? 최대최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정근선을 포함해서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최대최소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겠지만 시간이 없어. 그러면 마이너스 2랑 2분의 1을 대입한 다음에 큰 놈이 최대예요. 작은 놈이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죠. 왜냐? 무조건 양쪽 끝에서만 뭐가 나올 수 있다? 최대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프를 따져보자면.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그래프 그리지 않고 마이너스 2 대입해서 값 구하고 2분의 1 대입해서 값 구한 다음에 큰 놈이 최대고 작은 놈이 최소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지금? 양쪽 끝에서 무조건 최대 최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거는. 증가 또는 감소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래프 그려서 그리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고 어려운 문제들은 당연하겠지만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넣기만 해도 답이 나와요. 이제 그런 건 이제 쉬운 문제들이겠죠. 자, 그래서 얘를 또 표준으로 바꾸죠.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이 돼서 결론은 x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정근선이 뭐가 되냐? x는 1이 되는 거고 y는 2가 됩니다. x는 1이 되는 거고 y는 2가 되겠고요. 양수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대충. 근데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어디 쪽 보는 거야? 이쪽 보는 거야. 그럼 누가 보더라도 마이너스 2 때가 무슨 값이죠? 최대가 되는 거고 위에 있으니까. 자, 최대 최소 값은 다 y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프를 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정근선을 포함해서 영역을 줄 수가 없어요. 값을 안 가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 때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게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이때 몇이 된다? 3분의 5. 최대값이 3분의 5
5가 나오겠고요. 최소값은 2분의 1일 때 집어넣으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집어넣으면 0이네. 0이네. 딱 됐을 때 0이기 때문에 최소값 저거 표시형으로 바꿔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죠. 당연한 얘기인 거죠. 같은 식이기 때문에. 모양만 바꾼 거니까. 그래서 굳이 뭐, 내가 표준형에나, 여따 던져도 일단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왜 바꾼 거예요? 그래프 그리죠. 아, 정석적으로 풀려고. 사실, 내가 이거 문제 풀려고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1 대입해서 그냥 구하고, 2분의 1 대입해서 구하고, 그냥 끝입니다. 근데 이제 정석적인 풀이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진짜 시간일 때는 이렇게 안 구하죠. 근데 얘가 A고 B예요. 더하면 몇이 된다? 답은 3분의 5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 문제가 체력체선 문제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뒤에 문제들이 다 똑같거든요. 거의 다 비슷한데 잠도 깨있죠. 하나 풀어볼까요? 하나 풀어볼까요? 1172번 하나 풀어보세요. 1172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찾아야 돼요. 왜냐면 너무 쉬우니까 체력체선 값 찾기 전에 그래프 좀 찾아. 근데 나 평행이동 조건들이 다 주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데. 엄청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프만 다 정확히 그리면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까지만 풀고 조금 쉬도록 할까요? 졸려가지고 우리 죽어보고 있네. 우리 준영 죽어보고 있어요. 서울 나들이 한 번 했다고 이렇게 피곤해도 되는 겁니까? 인터넷 한번 하다 이렇게 뻗으면 되니까 안 되니까. 체력을 길러야 되겠어. 우리 유준영도 운동 좀 해. 뛰기 운동, 런닝이라도 조금씩 해. 너도 운동 별로 안 좋아하지, 유준영? 운동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체력이 별로 약하잖아, 그러니까. 체력이 있어야 돼. 뭐 공부하기도 체력이 있어야 되고, 놀려고 해도 체력이 있어야 되고,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놀든, 공부하든, 뭐 연애를 하든, 뭐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체력이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체력이. 체력이 있어야지 집중력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 체력이 너무 안 맞춰주면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할 수가 없어요. 공부할 때나 뭘 하든 간에 뭐 게임을 할 때나 운동을 할 때나 집중력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체력이 안 되면 모든 영역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자, 1172번까지 풀었으면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 위치관계가 뭐냐? 위치관계 계속 나오거든? 위치관계. 그 직방에서도 두 직선의 위치관계가 나왔었고, 원의 방정식에서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가 나왔습니다. 난 정확히 위치관계가 뭐를 묻는 건지 안다. 아시는 분? 정사. 땡. 위치관계라니까. 위치관계가 뭘 묻는 건가? 땡. 맨날 똑같은 걸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면 어차피 개념 자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위치관계는 뭐를 물어보는 거냐? 아, 정답. 뭐? y는 x와 x분의 k의 대칭점. 대칭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냐? 교점을 물어보는 거죠. 교점. 그 말하고 있는 거. 결론은 다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가 바로 위치관계인 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위치관계가 꼭 나올 거야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내내. 근데 이게 뭐를 묻는 거냐?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위치관계가 나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방하고 직선이 나왔을 때 원하고 직선이 안 만났냐? 원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냐? 원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났냐? 이 교점에 따라서 위치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이. 근데 지금은 이제 뭐랑 위치관계라고 했냐면 유리함수랑 뭐의 위치관계죠? 직방.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리함수랑 직방은 마찬가지로 위치관계, 교점 개수에 따라서 나누어진다는 거야.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그걸 묻는 거야. 이때 내가 예랬지만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다 똑같다 그랬는데 기억나냐 여러분들? 네. 뭐죠? 두개 이거 연립함수잖아요. 그래. 결론은 둘이 연립하는데 내가 말했지 고1은 연립 방정식을 하게 되면 다 몇 차 방정식이 나오냐면 다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뭐로 판단하냐? 다 알잖아. 뭐로 판단하죠? D는 판별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고1 때는 판별식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뭐를 찾을 때? 위치관계를 찾을 때.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똑같아. 그러니까 결론은 이 둘이 연감을 때려서 교점을 찾을 건데 하필이면 이 교점의 개수가 뭐의 개수랑 같냐면 두 연립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단 말이야. 그래서 판별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위치관계 되게 중요해. 왜 중요하냐? 대부분의 응용 문제들의 많이 출제가 되죠. 위치관계가 응용이 돼서.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너무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대충 따라오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위치관계 첫 번째 문제. 잘 들으세요. 자, y는 x분의 1분의 x-2라는 유리함수를 줬죠. 당연히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바꾸고 있겠죠.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게 x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이 나오는데 얘를 보자마자 얘가 뭔 소리 하는지 알아야 되죠. 되게 중요하죠. 특히 내가 몇 번에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때 뭐가 되게 많이 나오냐? 기울기에 미지수가 있는 게 나와. 내가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지겹게 강조했을 거야. 여기 기울기에 미지수가 있는 거야. 결론은 이 기울기에 미지수가 있으면 뭘 찾아야 되느냐? 우리 유준영. 기울기 미지수는 뭐 찾아야 됐죠? y절편. 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을 찾아야 된다겠죠. 그래야지만 기울기를 돌릴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점에서 돌릴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뭐냐? 항등식 개념이니까 요 k랑 곱해지는 게 뭐를 만들면 되는 거야? 0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뭐에 해당하느냐? k의 기울기가 미지수인 거고 이 기울기에 관계없이 어느 점을 지난다? 0,1을 지나간다. 0,1에서 기울기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찾는 거야? 교점의 개수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얘를 보자마자 얘가 지금 뭔 소리인지 알아채야 돼요. 앞에서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은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야. 왜냐? 일단 보자마자 뭔 소리인지를 몰라. 그리고 그림도 안 그려봤겠지. 그런 놈들이 그림 그렸을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할 게 없는 거야. 보면 어쩌라고. 매번 얘기해요. 똑같이. 수학이라는 게 앞에서 놀았잖아? 뒤에가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학문이라니까? 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성실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사고력이 있어야 돼. 생각해야 된다고. 계속 고민해야 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인공지능이 지금 대두되는 이 시대에 엄청나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생각하는 능력, 사고력. 그 다음에 성실성.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것들을 지금 슬픈 이야기지만 그게 여러분들 기회가 되는 거야. 대부분 수학 포기하잖아. 잘 보시면 알겠지만 공부 안 하는 애들 중에 수학 제대로 하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그게 뭔 소린지 알아? 얘네는 내 경쟁 상대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제외했다는 얘기. 잘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면 수학으로 관련된 학문들이 대부분 다 일자리가 많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대부분 포기한 놈들이 많아. 그렇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내가 거기에 가 있으면 나는 취업이 쉽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수학을 포기하면 고등학교 때 되게 편해요. 뭐 다양하지만 수학에 할 게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대학교도 뭐 문과로 가면 어느 정도 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디서 막힌다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이 안 돼.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고 싶으면 수학을 좀 해야 돼요. 나중에. 자, 봅시다. 이거를 그렸을 때 여러분들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잘 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 이게 기본인 거야. 이게 제일 쉬운 문제인데 이 기본적인 것도 이해를 못하면 응용 문제는 어차피 끝났어요. 위로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자, 점근선은요. x는 마이너스 1, y는 1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프가요. 마이너스 3이니까 이쪽에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0일 때 마이너스 2니까 이거 밑으로 지나갈 것 같아요. 0일 때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야. 이때 0,1이면 어디냐? 0,1이면 여기인 거예요. 요 점에서 돌리는 거야. 자, 그림을 항상 그려서 따져봐야 돼. 가장 기본이야. 이걸 못 따지는데 심화 문제를 푼다? 미러클이죠. 그게 미러클이죠. 당연하겠지만, 봐봐. 여기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 겁니다. 매번 똑같이 해요. 0,1에 돌리는 거야. 0,1에 돌릴 건데, 여기서, 봐봐. 좀만 가잖아?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요. 무조건 두 점 만납니다. 조금만 돌리면. 자, 잘 따라오세요. 도입해보세요. 여러분 직접 해봐야 돼. 두 점에서 만나다가 계속 두 점에서 만나. 계속 두 점에서 만나다가 언제 안 만나냐? 자, 잘 봐. 여러분들. 언제 안 만나냐? 계속 두 점에서 만나다가 이때. 기울기 몇일 때? 기울기 0일 때. 안 만나요. 교점이 없어요. 기울기 0이 되면 정문선이 돼버려요. y는 1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만나. 나 이렇게 넘어갔어? 봐봐. 0때부터 안 만나. 두 점에서 만나다가. 계속 안 만납니다. 계속 안 만나요? 계속 안 만나? 양수지만 계속 안 만나고 저쪽에서 계속 안 만나? 안 만나다가 언제 만나냐? 이 밑에서 접하는 거야.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 접하는 거야. 이때 한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좀 더 커지면 여기서도 만나고 내려가서 또 만나.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쪽에서 두 개에서 만나. 자, 그림으로 되게 좀 어려운데.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하라는 거냐? 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때 무슨 값을 구해라? 기울기 k 값을 구하여라. 자, 그림으로도 이해가 되셔야 되고, 그림으로 이해가 된 다음에 수식적으로 어떻게 찾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자, 봐봐. 도였어요. 그림 너무 중요해요. 왜냐? 모든 응용 문제에서 그림으로 안 그리고 풀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림을 이해 못하면 망한 거야. 자, 돌리는 거야. 도이어서 0보다 커지면 음수 쪽에서 다 두 점이야. 0일 때부터 안 만나. 계속 안 만나다가 이때부터 만나기 시작해. 자, 이때 어떻게 찾냐? 두 개를 어떻게 한다? 연방에서 뭐를 쓰면 된다? 판별식이 제로다라고 하면 접하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는 건 판별식 쓰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두 개를 연방 때려요. kx 더하기 그래프로도 아시고요. 그걸 어떻게 연방 때릴지도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둘이 같다. 1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양변에다 x 플러스를 곱할 겁니다. 양변에 x 플러스를 곱하게 되면요. 몇 차 방정식이 나온다? 드디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1 없앴고요. x 플러스 양변에 곱한 겁니다. 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2차 방정식이. 자, 내가 다시 한번 이제 고1은요, 연방 때리면 다 몇 차 방정식이 나온다고요? 다 2차 방정식이 나와. 그런 것만 뭐 하는 거야? 무슨 과정이? 고1 과정. 고1 때부터 연방 때리면 2차 방정식이 안 나와요. 참고로 해줄게요. 2차 방정식과 이별을 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하면 kx 제곱 더하기 kx 넘어가면 플러스 3은 0이 되겠죠. 여기다 판별식 써서 0 되면 그게 바로 뭐 때다? 접할 때. 교점을 한 개 가질 때가 되겠습니다. 판별식 씁니다. x에 대한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4 j c는 0이다. 자, 계산해보면요. k제곱 마이너스 12k는 0이니까 k로 인수분해가 되죠? k 값이 두 개가 나오지만 당연히 k는 0은 아니에요. 0 또는 12인데 0일 때 사실 교점이 없어요. 0이 되면. 당연히 뭐 양수라고 했고요. 몇이 되는 거죠? 12. 이 기울기가 12일 때 접한다는 거야. 엄청나죠?
이해가 돼 12 가는 거야. 그래서 답은 12가 되는 겁니다. 그림으로도 이해가 되셔야 되고요. 이거를요, 당연히 수식적으로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아야 돼. 두 개 같이 가야 돼. 한쪽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가르치다 보면 수식만 찾는 놈들이 있어. 그래프로는 못 찾아. 어떤 경우인지 몰라. 그러면 응용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야. 모든 함수 그래프 문제들은요, 앞으로 그림과 수식이 같이 가야 돼. 둘 다 이해가 돼야 돼. 찾는 것도 알아야 되고, 수식적으로. 그림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할 게 없어, 나중에. 위로 갈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1176번 볼까요? 1176번. 1176번에 보면 여러분들, 지금 뭐를 통해서 줬냐면, 집합을 통해서 교점 개수를 준 거야. 자, 이게 뭔 소리냐? A라는 집합은요, 잘 보세요. 안 풀어줄 거야. 그냥 1176번에 집합 이런 게 많이 쓰여.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들은요, 이런 조건들을요, 못 알아듣는데, 그냥 넘어가는 놈들이 대만이에요. 이게 뭔 소리인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들 인생도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 이거 그냥 길에 안 만나는 거, 안 만나도 안 만나도 좋은 거 해서 가요. 자, 요거를 지금요, 집합적으로 준 건데, 얘는 유리함수의 집합을 잡고. 그러니까 봐봐. 이게 뭔 소리냐?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결론은 만난다는 얘기야. 한 점에서 만나거나 몇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함수랑 이 함수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걸 만난다는 얘기야. 한 점 또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교점 놀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자, 1178번. 너무 중요합니다. 자, 1178번을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볼게요. 1178번에서는 이제 그래프로 만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문제예요. 판별식을 안 씁니다. 자, 1178번에서 그래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또.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보기로 했냐? 2부터 6까지만 보는 거야.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 이때, ax 더하기 1보다 얘가 항상 커 나갔대. 항상 성립한대. 이게 그래프는 뭔 얘기일까? 이게인가? ax 플러스 2인가? 얘가 다 이거를 다 뭐로 풀어야 되냐면 다 그래프 놀이에요. 여러분들 다 모든 심화 문제는요 그래프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줄게요. 자, A는 기울기입니다. B도 기울기야. 둘 다 0,1을 무조건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이런 거야. 자, 잘 봐. 얘가 2부터 6까지 그렸어. 직선이 나왔겠지. 2부터 6까지 이렇게 그렸어. 얘 2부터 6까지야. 그려졌어, 이렇게. 기울기가. 이때 얘가 이렇게 위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위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위에 있어야지 모든 x에 대해서 다 큰 거야. 그래프로 보자면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어디 위에 있다? 그래프에서 어디 위에 있다? 더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봐봐. 얘도 똑같지? 이 bx 플러스 1이 이 영역에서 더 어떻게 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지. 모든 영역에서 다 위에 있어야 돼. 2부터 6까지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프적인 문제풀이를 우리한테 원해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건 누구냐면 이 가운데 있는 유리함수를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잘 봐. 전 구간이 아니면 판별식을 거의 안 써. 제일 중요한 건요. 양쪽 끝값이 되게 중요해요. 자, 잘 보세요. 이거를요. 표준으로 바꾸면 x-1분의 3의 x-1 플러스 몇이 되냐? 5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프 엄청 그려야 됩니다. 안 그리고 잘할 방법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내가 매번 얘기하는데 안 그려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그린다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체 왜 안 그릴까? 그렇게까지 그리는 개념이 어려울까? 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 공부할 의지가 없는 거죠. 위로 올라갈 생각이 없어요. 대부분 애들이. 그게 여러분 찬스라니까? 모두가 열심히 해봐. 내가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 선생님 때가 그랬어. 진짜 대들 애들이 다 밥만 먹고 공부하는 애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 됐어. 그래야지만 위로 갔어. 근데 여러분들은요, 대부분이 놀고 있어요. 그냥 인생의 반을 놀고 있다니까?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고, 학원에서도 공부를 안 해. 그런 애들이 태반이야. 얼마나 좋아. 개꿀이잖아. 내가 좀만 열심히 하잖아? 그냥 위로 올라가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상대평가잖아. 여러분들 나한테 태어났잖아? 여러분들 지금 다 밑에 더 깔려있어요. 지금 맨 밑바닥들이야. 다들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니까? 선생님들 진짜 미친듯이 공부, 진짜 이게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시킬 수가 있냐 정도로 공부를 시켰어. 진짜로. 그냥 하루 왼종일 공부밖에 안 했다니까? 공부 머신이었어. 여러분들, 내가 내 때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다 밑바닥인 거야, 그냥. 근데 다행인 건 지금 뭐냐? 얘는 공부를 안 해. 개이득인 거라니까, 진짜로. 이게 좋은 거라니까? 그냥 내가 조금만 빡되게 열심히 하잖아? 그럼 다 제끼는 거야, 기본적인 애들은. 얼마나 좋냐? 안 좋냐?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아무래도 안 올라간다 생각해봐. 절망적이지 않아? 내가 벌써 늦었대.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못 올라간대. 절망적이잖아. 왜냐?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애들 열심히 안 하잖아. 열심히 하면 올라가는 거야. 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죠. 그렇게 기회가 와도. 그게 슬픈 거죠. 자, 그게 슬픈 거야. 5야? 그럼 결론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5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여기가 1이잖아. 2부터 6까지는요, 여기만 보면 돼요. 2부터 6까지. 딴 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2가 되면 얼마가 찍히냐? 2일 때 얼마가 찍히냐, 보니까. 2일 때 얼마가 찍혀? 8이 찍혀요. 2일 때 여기 좌표가 뭐가 찍히냐면 2,8이 찍혀요. 자, 그 다음에 6일 때 얼마가 찍히냐면 4가 찍혀요. 여기 6이라고 할게요. 6,4가 찍혀요. 여기만 보자. 요 사이에서. 자, 요게 요거 보세요. 2부터 6까지만 보는 거야. 2부터 6까지. 6,4 양쪽 끝까. 이게 2고 이게 6입니다. 이때 자, 이 그래프를 잘 봐. 이 그래프는 0,1을 무조건 지나. 0,1이 지난다는 얘기는 여기가 0,1인 거야. 자, 얘가 0,1이에요. 1입니다. 이때 자, 잘 봐. 얘가 이제 기울기를 돌리는데 봐봐. 이렇게 돌리잖아? 무조건 밑에 있어. 관계가 없어. 이렇게 있으면 밑에 있는 거예요. 항상 얘가 큰 거야. 저는 문제가 없어. 계속 밑에 있다가 언제 때까지 밑에 있냐? 자, 봐봐. 계속 밑에 있죠? 그래프 그릴 때 요렇게 지나갈 때가 맥시멈이야. 기울기가. 요렇게 지나갈 때. 1차원에서. 이것보다 A가 커지잖아? 그러면 골라야 돼요. 왜냐? 얘가 무조건 크지가 않아. 얘가 위로 올라가면 얘가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A의 최대값이야. 양쪽 끝에서 거의 나옵니다. 이때가 A 최대값이 나온다. 만족한. 당연히 음수도 다 되긴 하는데, 그러면 다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여기 0,1이잖아. 두 점이 나왔죠. 기울기가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운주의 기울기 뭐야? 이때. 이때 기억이 뭐냐고요? 모르겠는데요. 여기랑 여기 있잖아, 좌표가. 두 점을 줬는데 왜 기울기를 모르는 거야? 0,1이 지나구나. 네. 0,1 지나가 너무 중요하잖아. A에 관계없이 기울기와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 너무 중요합니다. 미친 듯이 써요 그냥. 두 점 줬잖아요. 기울기 안 나옵니까? A 최대가 몇이에요? 6 빼기 0분의 4 빼기 1이죠? X 증가하는 분의 Y 증가하니까 몇이다? 6분의 3이니까 몇이 된다? 2분의 1이 A의 최대값입니다. 자, 요 그래프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대. 그게 뭔 소리냐면 잘 봐. B가 이렇게 되면 B가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여기는 위에 있지만 여기는 밑에 있잖아. 다 크지가 않은 거야. 그럼 어디에 지나가야 되냐? B는 최소 여기를 지나가야 돼. 요렇게. 이것보다 P는 B의 최소값이에요. B의 최소값. 이것보다 기울기 커도 돼요. 더 위에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작아져도 여기 지나갈 때, 양쪽 끝까지 지나갈 때, 거의 양쪽 끝까지 지나갈 때. 자, 이게 B의 최소값이에요. 자, B의 최소값. 두 점 나왔죠? 여기도 나와요. 0,1하고 몇 콤마 몇이죠? 2,8입니다. 기울기 뭐야? B의 최소값. 2분의 7이죠. 요게 B의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A 빼기 P의 최대값이라고 하면 A 빼기 B의 최대값은 A의 최대에서 B의 최소를 빼면 됩니다.
다음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바로 최대값입니다. 자, 너무 중요한 문제죠. 그래프 따지는 문제, 기울기 돌리면서. 이게 그냥 심화 문제의 기본이에요. 이거를 해석할 수 없으면 심화 문제들은 어차피 해석이 안 돼요. 이런 기본적인 거를 정확히 알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기본기가 탄탄하면. 왜냐,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 쌤을 정확하게 풀어야 돼. 진짜로 정확히 알아서. 내가 쌤을 되게 자세하게 풀어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없으니까 심화 문제를 도전할 수가 없어. 이해를 못 하거든. 왜 제대로 안 풀어? 쌤은 대충 fun다니까 잘 모르는데 그냥 대충 풀고 이렇게 하니까 심화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독학시켜보잖아요? B스텝 풀고 C스텝 하면 C스텝 아무도 못 풀어요. 왜 그러냐? B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푼 게 아니야. 그러니까 C스텝에 도전할 수가 없어. 왜냐? 전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B스텝,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B스텝만 정확하게 알고 다 풀잖아? 여러분 성적은요, 잘하면 1등급 근처로 나와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B스텝만 정확히 풀어도. 완벽하게. 거기서 조금만 공부하잖아? 그럼 무조건 1등을 안 들어갑니다. 근데 B스텝 말고 퓨즈를 실버드 시스템 모르던데. 그러니까 아직 개념은 정확하지 않은 거지. 내가 말했잖아. 내가 강의한 대로 정확히 이해하면서 공부하라고.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이해했냐.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걸 정확히 이해했냐. 정말로 다 해봤냐.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내가 가르친 대로 공부하지 않아요. 내가 맨날 애들 강의해보면 알겠지만 지 맘대로 변형해서 공부해요. 항상.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줘도 자기가 바꿔. 내가 그려라 하면 안 그려요. 뭐 공부해봐라, 뭐 해봐라 해도 안 해요. 지가 다 바꿔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지름길을 알려줘도 그대로 공부를 안 한다. 지가 바꿔서 공부한다니까? 생략하고 여기는 여기까지만 해야지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어떤 애가 가장 성적이 빨리 올라가냐? 내가 단연간 가르쳤지만 선생님은 신이라 생각하는 애가 가장 성적이 빨리 올라가요. 내가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야. 정말로 내가 시킨 대로. 그러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강의해보면 정말 슬픈 이야기가 뭔지 알려줄까? 공부를 못하는 애가 시킨 대로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시킨 대로 할까? 내가 지금까지 가르쳤을 때는 대부분 애들은요, 공부를 잘하는 애가 더 시킨 대로 해요. 정말 신기하죠? 공부를 잘하니까 지 맘대로 할 것 같잖아. 이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애들 단연간 가르쳐보면 공부를 잘하는 애가 또 자기 자신한테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시킨 대로 안 할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하는 애가 내가 더 시킨 대로 해요. 정말 신기하지. 공부를 안 하는 애가 더 시킨 대로 안 합니다. 참 신기해요.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더 모르니까 내 말을 더 따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또 재미가 있죠. 자, 이어서 1179번 할 건데 잘 보세요. 자, 1179번에서 우리가 앞에서 안 했던 걸 살짝 설명을 해줘야 돼. 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를 볼 겁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남한테 설명할 수 정도까지 정확히 이해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성적은 무조건 올라가요. 그냥 장담할게요. 여러분들 성적이 안 올라가는 이유는 개념이 엄청나게 부족해요. 요거 이제 풀어야 되니까 요것만 그냥 보세요. 이거를 어차피 뒤에서 배울 건데 이제 명제에서 배울 겁니다. 갔을 때. 자, 이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이 문제를 푸니까 조금 가르쳐주고 갈게요. 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이런 거야.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산술 평균이 뭐냐? 덧셈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두 개를 더했어. 그럼 평균 나라가 못하면 되는 거야? 나누기하면 돼. 세 개를 더했어. 그래요. 그게 덧셈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걸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불러요. 마이너스 똑같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로 나누는 거야. A, B의 산술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A, B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러면 기하 평균은 뭘까? 자, 산술 평균이 덧셈에 대한 평균이었어. 그럼 기하 평균은 뭐에 대한 평균이냐면 곱셈에 대한 평균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두 수를 곱했어. 그걸 평균 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배운 거에 있어. 둘을 곱했는데 곱한 거를 평균 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둘을 곱한 걸 평균 낼 수 있을까? 배운 연산들 중에서. 뭐가 있을 것 같네요, 유준영? I don't know. 난 아는 게 없어요. 둘을 곱했어, A, B를. 그 다음에 평균 내고 싶어. 그러면 뭘 하면 된다? 루트를 씌우면 돼요. 그러네. 이게 기하 평균이야.
이때 여러분들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자, 잘 봐. 이거 증명은 다 똑같아요.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대부분은요,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는요, 둘 다 양수일 때만 씁니다. 왜냐면 루트 R이기 때문에요. 허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때 여러분들 다 알죠? 실수의 제곱은 뭐보다 커 나갔죠? 뭐보다 커 나갔다? 요즘 맨날 했지 않냐? 이제 좀 지겹지 않냐? 이것도 이제. 아직도 안 나옵니까? 실수 제곱 뭐보다 커 나갔다? 왜 안 나옵니까, 이게? 0보다 커 나갔지. 이거 허수 때도 맨날 했잖아, 지겹게. 자, 이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부등식이 하나 성립하는데, 자, 최대값, 최소값 문제 나올 때 드디어 얘가 출전하기 시작해요. 최대, 최소 문제가 이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성적 빠르게 올라가부터 1등급까지 그냥 내 영상 반복해서 든 다음에 그냥 개념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게 그냥 제일 지름길이에요. 뭐 문제 많이 풀고 다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해한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구현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무조건 1등급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근데 그럼 여러분 공부 안 할 거예요. 그냥 문제만 많이 풀면 성적이 올라갈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그냥 내가 맨날 영상 보라고 하는데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왜 안 보는 줄 알아요? 뭔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나와서 개념 설명하면 개념 설명 거의 못해요. 개념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계속. 결론적으로 보자면.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라고 물어보면 한 가지밖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념이 나 정도까지 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1등급이에요. 그냥 무조건 상위권에 있는 거야. 뭐 문제 조금만 풀면 그냥 성적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적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개념을요, 선생님 수준까지 갈 수 있으면 그냥 무조건 1등급이에요. 그냥 천상계에 있는 거야, 그냥. 근데 개념 공부를 안 해요. 안 한다니까. 내가 아무리 시켜봐도 해봐라, 개념 노트도 적어라, 내 개념을 처음부터 다 들은 다음에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해도요, 문제만 푼다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름길을 안 간다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지름길을 안 가요. 그래서 어차피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영상 보고 공부해라, 하나씩 보면서 다 이해해라. 아무리 얘기하면 뭡니까? 안 보잖아요. 문제만 대충 풀잖아요. 정확히 이해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는 게 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나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믿고 해서 안 나오면 나한테 돌을 던지라니까? 내 말대로 안 하잖아요.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야. 왜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보면 오르는데. 자,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이거 완전정식 만드는데, 잘 봐. 좌변으로 넘길 거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얘를 통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돼요. 분자에서. 자, 뺐죠? 자, 이게 뭐냐? 자, 잘 보세요, 여기서. 한 개라도 정확히 이해해요. 여러분들이요, 집에서 그냥 내 설명을 듣고 A4 용지 다 쓸 수 있어요, 사실. 그 정도 수준이 되면 그냥 1등급이에요. 그냥 무조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정확하게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걸 어떻게 증명했지? 왜 저렇게 됐지? 이유가 뭐지? 그럼 사고력이 늘어나요. 당연히 얘기했지만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얘기는 사고력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생각이 깊어지니까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이라고, 그냥. 한 몸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증명했을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냐면요. 이 위에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꿀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뭐의 완전제곱식이 되냐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에요. 자, 얘를 제곱하면요, A가 나옵니다. 얘를 제곱하면요, B가 나옵니다. 얘를 곱해서 2배 하면 얘가 나와요.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실수지. 실수의 제곱이니까 이게 뭐보다 커나 같다 무조건? 0보다 커나 같다라는 거예요. 이 부등식의 증명은요, 다 뭐를 활용하냐면 얘를 활용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준다는 거야. 누구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뭐였냐? 2차 함수예요.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대. 여러분 다 대부분 알 거예요? 얘가 양수였다고 쳐봅시다. 그럼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얘가 뭐보다 커나 같은 거 항상? 0보다 커나 같은 거기 때문에 얘가 0이 될 때가 최소였던 거예요. 무조건. 왜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 0일 때 최소죠. 무조건. 자, 얘 똑같아요. 얘도 뺐는데, 봐봐. 두 개를 뺐어. 두 개를 뺐는데 무조건 0보다 커가 많다. 그 얘기는 뭔 소리냐면, 얘는 무조건 0보다 커가 같다. 그 얘기는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된다. 산수의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는 겁니다. 이걸 증명한 거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때 등호가 언제 나올까? 우리 유준영. 등호 언제 나와요? 같을 때. 루트 A랑 루트 B가 같을 때. 그러니까 이게 등호는 언제 나오냐? 등호는 A, B가 어떻게 될 때? 같을 때. 자, 잘 보세요. 이제 다 했어요. 자, 잘 봐. 저거를 봤을 때 저게 뭔 소리인지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산수의 기하 평균이 나오는데, 자, 잘 보세요. 이거를 최대 최소값을 주려면 이게 둘 중에 하나가 고정돼야 돼. 둘 다 고정되지가 않잖아요? 그럼 최대 최소값이 안 나와요. 그럼 첫 번째, 뭐가 많이 나오냐? 첫 번째, 요 곱하기가 고정되는 경우예요. A, B가 일정한 값을 가질 때. 그러면 어떤 값이, 이게 일정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덧셈에 뭐가 주어진다?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자,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산수의 기하에서. 곱하기를 일정한 값으로 줬을 때 뭐를 구해라? 덧셈의 최소값을 구해라.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잘 봐. 이 곱하기가 일정하게 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역수 관계가 있는 거야. 이걸 이해하세요? 이 개념이 나왔을 때 여러분 이해하라는 얘기야. 지금 이게 왜 이렇게 가는지를 다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둘이 이렇게 나왔어. 한 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고 한 놈이 B가 A분의 3이었다고 쳐봐. 그럼 곱하면 뭐가 나오겠냐? 우리 유준형. 뭐가 나와? 3. 일정하게 나온다. 곱한 게 일정하게 나올 때 어떤 관계를 많이 주냐면 역수 관계를 많이 줘요. 이게 유리함수랑 찰떡궁합이에요. 찰떡궁합.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덧셈을 일정하게 주는 거야. A 더하기 B는 일정한 값을 주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곱하기에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수의 기하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일정한 값을 줘야 돼. 근데 2번보다는 1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곱하기를 일정하게 줄 때 덧셈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특히 이 곱하기를 일정하게 줄 때 그냥 곱하기 일정하게 주기 좀 애매하면 역수관계를 줘. 그럼 곱하면 일정하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가요, 총 고등학교 때 고1까지 배우게 되면 세 가지 유형도 나와요. 첫 번째 뭐냐? 자, 최대 최소 문제의 유형이에요. 머릿속에 넣으세요. 워낙 중요하니까.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엄청 나왔죠? 고등학교 내내 미친듯이 나와요. 두 번째가 산수의 기하. 산수의 기하는 기본적으로 양수일 때, 산수의 기하 부등식일 때 나오는데, 이게 양수라는 조건과 그 다음에 곱하기가 일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야. 곱셈이 일정. 이때 산수의 기하가 많이 나와요. 세 번째가 뭐냐?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 찾는 문제. 이 세 가지예요. 자, 다른 건 안 나와요. 최대 최소 문제는요, 여러분들 고1 때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연결이 되든지 산수의 기하로 연결돼요. 이번 시험 때 산수의 기하 나오는 게 높아요. 왜냐? 처음으로 배웠잖아. 명제 뒷부분에서 부등식 나올 때 산수의 기하 부등식을 배웁니다. 먼저 강의를 한 거예요. 미리. 그냥 나오니까 여기서 함수에서. 이 산수의 기하 부등식이 나오는 게 높아. 이번 시험 때. 왜냐면 명제에서도 나오고 유리함수에서도 나오고. 같이 쓰여져. 그러니까 이번에는 2번의 방점을 찍겠습니다. 출제 확률이 높다. 이번 기말고사 때. 세 번째가 그래프 그리는 거야. 아까 전에 했지. 유리함수에 그래프 그려가지고 여기가 최대고 여기 최소다. 여기가 최대고 여기 최소다. 그래프 그려서 최소 찾는 거. 정확하게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이셋 중에 하나. 그냥 배운 게 그것밖에 안 돼요. 머릿속에 넣으세요. 최대 최소 문제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이번에는 특히 2번 한수의 기하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풀고 이제 끝날 건데, 자 1179번을 봅시다. 자, 요 문제가 한수의 기하 부등식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체제수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확률 높다 그랬어. 그래서 별표 하나 치시고요. 확률 높다. 한수의 기하 부등식 최대값 구하는 문제인데 한수의 기하로 가는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풀어볼게요. 1179번. 자, 첫 번째. 자, y는 자, 표준으로 보세요. x-1분의 9 더하기 3이고 x가 1보다 클 때만 보겠대. 잘 보세요. 자, 정근선을 그릴게요. 정근선 x가 1입니다. y는 3이에요. 자, 정확히 왜 문제를 이렇게 냈는지 정확히 보라고. 왜 이거를 이렇게 냈을까?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프가 주어져요. 그래프가 주어지겠고, 요게 y는 요거예요. 이때 P좌표를 줍니다. 그럼 P좌표를요, 요렇게 내려요. 수선해 봐세요. 그럼 이 좌표가 Q좌표. 이 좌표가 뭐가 되는 거죠? R좌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P좌표를 X좌표를 A라고 놓을게요. 자, 잘 봐. A라고 놓으면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하겠죠. Y좌표는 A 빼기 1분의 9 더하기 3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유준영, 이 Q좌표 뭐냐? 불러보세요. Q좌표 뭐예요? 뭐 정확하게 3이라는 좌표가 있냐? 평면 좌표에서 여러분들? 야, 3 이런 거 제발 부르지 좀 마.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평면 좌표에서 x, y 좌표가 둘 다 있어야 되지. 야, 어디서 3이라는 좌표가 있냐, 대체. 우리가 지금 2차원 하고 있는데.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대답인 거 아니냐? 야,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x좌표, y좌표를 불러야 되는데 무슨 뭐 3만 부르면 뭐, 뭔 좌표가 그게 어떤 x좌표 뭐야, 여기서? 왜 3이냐고. 지금 P좌표 이렇게 줬잖아. 여러분들, 이게 안 된다는 얘기, 슬픈 얘기인 거야. 결론은 뭐야? 그래프를 하나도 안 따져봤다는 얘기야. 지금까지 엄청나게 나왔지만, 대충 하고 넘어갔다. 야,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뭐 좌표가 안 움직이는 거야? 위아래로 움직이고 뭐 좌표가 안 움직이는 거야, 지금? 뭐가 고정인 거야, 위아래로 움직이면? 그래. 여기 엑셀프 주워줬잖아. 안 보이냐? 안 움직일 거 아니야. 이게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 지금. 왜냐?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엑셀프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런 기본적인 걸 해야 된다니까, 정확하게. 그 응용이 안 돼. 이해를 못 한다고. 봐봐. 이건 A인 거야, 무조건. X좌표는. 왜냐? 좌우로 움직인 게 없다니까? 근데 Y좌표 줬잖아. 뭐라고 줬어? 그래. 1,3이라고 저한테 대답해 주셔야 된다고. 야, 좌표를 모르는데 길이를 어떻게 푸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자, 원준영, 이 R좌표 뭐야? I. 응? 그러면 3이다. 뭐가 3인데? 0,3.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죠, 지금? X가 1이라고 했는데 무슨 0,3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얘랑 Y좌표 같겠지, P좌표랑 지금. 여러분들 이런 게 안 된다니까. 기본기가 이런 됐을 거라 생각하잖아. 문자 나오면 드러나. 얘가 정확히 알고 있느냐, 정확히 모르고 있느냐. 이게 드러나는 거야. 지금 이런 기본적인 좌표가 모른다니까, 애들이. 봐봐. 좌우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Y좌표가 바뀐 적이 없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 Y좌표 있잖아, 여기. 안 보이냐? 안 보여, 여기? X좌표만 바뀐 거야, 좌우로 움직이니까. 이게 뭐야? 1, A-1분의 9 플러스 3이라고. 지금 좌표도 못 부르는데 우리가 뭘 하겠냐, 사실 어려운 문제를. 그러니까 슬픈 이야기인 거지. 기본기가 안 돼 있다니까, 대부분 애들 가르치면. 돼 있다고 착각을 해. 몰라요, 정확히 알고 푸는 게 아니니까. 자, 여기서 봅시다. PQ 길이 뭐냐? 유준영, PQ 길이 어떻게 구해? 응? 좌표가 나오면 뭐하냐고. 길이를 못 구해, 슬프지만. 응. 자, PQ 길이가 위아래지. 자, 위아래 관련된 좌표가 뭘까, 과연? 어디가 X좌표가 관련돼 있어?
좌우가 X좌표고요. 위아래는 Y좌표잖아.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 묻잖아 봤대? 그럼 기본기가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모른다니까. 이 길이를 구할 때 목좌표끼리 빼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슬픈 이야기지만 이런 거야.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좌표 찍었어. 그냥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맨날 있다니까 애들이. 그리고 맨날 무슨 뭐 기본기라 정확하게 안 돼. 모르는 거야. 봐봐, 내가 이 좌표 찍을게. 이게 1,4이었어. 이거 1,5였어. 이 길이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보여서 답대. 그래. 달라지는 게 없는 거야. 근데 못 구한다니까? 그 얘기 뭐는 줄 알아? 대충 외웠다.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야. 매번 얘기하잖아. 여기랑 여기랑 차이점이 없는 거야. 근데 왜 못 구하는 줄 알아? 정확한 개념이 머릿속에 없다니까? 그냥 대충 뺐어. 뭘 빼는지 정확히 머릿속에 없어. 대충 공부하는 거야. 그냥 대충. 매다가 대충. 수학 공부할 때 여러분들 정확히 드러나는 거야. 정확히 아냐? 정확히 모르냐? Y좌표끼리 빼라고 위에서. 빼면 이 3이 없어져요. 이겁니다. PQ가. 원준이 형, PR 뭐야? 길이. 뭐야? C가지. 벌써 이제 당연했지만 오른쪽에서 어디 거 빼라고 했지 항상? 왼쪽 거 빼라고요. 이거 전략적수를 똑같은 다시 바꿔야 되잖아. 왜 그 짓을 합니까? 네. 누가 보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애 큰 놈이잖아. 네. 당연하겠지만 절대값 쓸 필요가 없지. 내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오른쪽 X좌표에서 왼쪽 X좌표를 빼면 나온다. Y좌표는 위에서 아래 거 빼는 거야. 이거에 뭐를 구하는 거야? 최소값. 이게 뭐냐? 산수기하 무등식이라는 거야. 그럼 얘가 뭐냐? 곱하기가 일정합니다. 뭐가 일정하다고? 곱하기가 일정하다. 곱하기가 일정한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 자, 잘 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를 양을 곱해요. 정확히 뭐라고? 그래서 곱하기가 일정한 거에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야.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이게 A고 이게 B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2배에 곱해요. A-1과 A-B의 부분을 곱하면 당연하겠지만 이 F는 사라집니다. 이 둘 다 양수예요. 양수라는 조건을 주기 위해서 X가 1보다 크다라고 주는 거예요. 곱하기가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보다 크나 같다 넣으면 2루트 9보다 크나 같은 거야. 그러면 9가 몇이냐? 루트 9가 몇이야? 6이 최소값인 거야. 그때 봐봐. 그래서 끝나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최소값이 나왔을 때 언제 최소값이 되냐? 등호야. 언제야? 끝까지 정확하게 하라고. 대충 공부하지 말라는 거야. 항상 얘기하잖아. 등호는 A, B가 같을 때야. 그럼 잘 봐. 이게 지금 6이지. 최소값이. 그 얘기는 얘랑 뭐로 같아야 되는 거야. 결론은. 둘이 같을 때잖아. 3, 3. 그래, 3, 3이라고. 그럼 A는 몇이 나오는 거야? 3. 아니죠. A-1이 3인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3인 거야. 이게 3인 거야. 그러니까 A는 몇이 되는 거야? 4일 때. 이 좌표가 지금 뭐일 때 최소냐면 4, 4 대입하게 되면 6일세가 최소가 된다는 거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요게 이제 6,179니까 여기까지 오는 P가 끝입니다.